그래. 정프로 이제 뉴스룸에서 보겠네. 여기 프로님 직업이 뭐예요? 그걸 알고 싶으면 네. 세금 코드를 알면 돼요.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 정부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세수 아니 세수. 네네. 이때 지금 세수를 더 들어오게 하려면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주든가. 네. 그리고 아마 부동산 가격 좀 더 뜨는 거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싫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는 금리 낮추고 싶어한다. 속마음 땡. 저한테 걸렸다. 기재부에 전화 좀. 제가요. 네. 오. 배달 알바를 오.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 유튜브 컨텐츠로 쓰려고. 아, 이게 진짜 생계로 하려면은 엄청나게 뛰어야 되겠구나. 배달 알바 하는데 막 무슨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 단속. 오늘도 다른 분 아닌 김현우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김현우의 돈 단속이라고 반드시 김현우 소장이 나와야 될 이유는 그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돈을 단속하는 게 중요하죠. 예, 이게 꼭 우리의 어떤 아하. 너무 네. 고정관념 아닌가 예. 싶습니다. 어쨌든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네. 뭐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름을 바꿔볼까요? 아니에요. 김현우를 바꿔야 돼요. 자, 우리 김현우 예. 소장님과 함께 헤어스타일이 확 달라지셨네요. 제 헤어스타일이요. 예. 이게 한 무려 15년 정도를 젊게 보인다는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가발입니까? 젊게 보여요. 네. 아, 말이 거의 뭐 2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얘기까지 듣고 아. 있으니까요. 예. 네. 가시죠. 네. 네. 네네네. 자, 시간이 제일 기다려주면 개추. 개추. 박일찬님. 네. 아. 오늘 저희가 개추가 슈퍼치- 뭐예요? 그냥 개인 우리가 추천? 개 맛있어 뭐 이럴 때. 아. 추천인데 이제 아. 짱추. 짱추. 도그가 슈퍼챗이 한 3번 쏟아졌습니다. 와. 네. 네. 근데 오늘의 네. 슈퍼챗은 전부 다 관역이 있는 관역?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타깃. 슈퍼챗이었어요. 예. 오. 바로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오. 네. 거의 앨리슨입니다. 네. 아, 정말 앨리슨이요. 대단합니다. 네, 인간 앨리슨. 아, 맞습니다. 앨리슨이 인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앵벌이 네. 앵벌이요? 네. 아이고. 추천하면 내가 추천해야겠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우 선생님과 예. 함께 우리 주머니 뭘로 지켜봅니까? 일단은 요즘에 먹고 살기가 참 팍팍해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제 고용 시장이라는 것도 바뀌었고 노후 은퇴라는 패러다임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N잡러 이제 투잡을 넘어서 3잡, 4잡 뭐 N잡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네. 역대 최대입니다. 67만 명이라고 해요. 우와. 예. 더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한 직업 말고 추가로 더 갖고 있으면 엔잡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투잡부터. 네. 근데 저도 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더 있을 텐데. 어디부터가 사실 부업이고 투잡이라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만약에 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 일을 하시면서 네.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사회를 보셨다. 이렇게 뭐 진행 같은 걸 했다. 네, 네. 네. 그런 것도 부업이라고 봐야 되는지 본업이라고 봐야 될지. 이제 안 합니다 저는. 했다고 치고요. 했다고 치고. 프로님 직업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아.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그걸 직업 알고 정체성. 싶으면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전문 그걸 전문가? 알고 싶으면 네. 세금 코드를 알면 돼요. 아. 신고를 뭘로 하는지를 알면 아. 직업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보통 사업자.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이렇게 보면 코드가 한 3개, 4개쯤 되죠. 아, 네, 그러면 네. 포잡이야. 네, 엔잡러네. 엔잡러입니다. 맞아요. 저도. 네. 그걸로 보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명확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엔 진짜 일 퇴근하시고 퇴근하는 길에 뭐 배달하신 분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해보셨어요? 배달? 아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직 배가 배가 안 안 고픈 고픈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해보셨어요? 요새 갑자기 알고리즘에 제가 네. 엔잡로 기사 준비한다고 그 기사를 봐서 그런지 막 출근길 퇴근길 20분만 투자하세요. 뭐 블로그에 그거 저도 무슨 많이 글 봐요. 쓰면 뭐 월에 60만 원을 용돈으로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유튜브에 그런 뜨더라고요. 것도 있고. 네. 근데 체험단 뭐 엔잡러-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파악된 게 67만이지만 제가 볼 때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파악되는 같아요. 걸로 봤을 때 뭐 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엔잡러가 늘어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생 2망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엔 있었는데 그러니까 60세 은퇴해서 그 이후에는 뭐 하나 지금은 그냥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뭉개진 느낌이에요. 딱 선이 그어져 있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맞아. 계속적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네.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 내가 언제 그럼. 잘릴지 어떻게 알아. 누가 날 책임져?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 막 동아줄 잡고 가시는 여기 지금 댓글 다시는 분도 뭐 네. 그 엔잡으로 또 하나의 직업이 악플로 아니겠어? 뭔 소리야? 이분들 그럼 악플 달고 세금 낸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네, 먹고- 동의는 갑니다. 예, 항상 보이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건 확실해요. 네. N잡이라고 말하려면 네.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이제 잡이죠.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세금이 세금의 중요하죠. 기준이 된다. 그냥 이를테면 우리가 예.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이제 뭐 신혜원 기자가 결혼식 사회를 봐준다. 네. 그게 제일 짭짤한 용돈벌이다. 아, 맞아요. 그러나 세금 그거는 안 내. 이제 세금을 내지 네. 않겠다. 왜요? 왜 안 내요? 뭐 결혼식 그거 사회 결혼식- 공고는 친구 세금- 사회 친구 보는데 사이에서 한 그거 건데. 어떻게 냅니까? 아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어야죠. 아, 누가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말이에요. 들어서 저도 무슨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회를 봐달라고 그치, 연락이 그런 오면 거는 아주 뭐. 소액으로 받지만 회사에 신고서를 내고 아니, 연락이 와요? 뭐 작은 것들이 왜? 와요. 얼마 받아요? 단가가 어떻게? 아 그거는 되죠? 행사마다 또 달라요. 예. 기관이 부자인지 아, 진짜 아닌지. 얼마 안 돼요. 그쵸, 직원인지 기관은 아닌지. 최은경 기자도 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회사가 싫어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왜요? 가서 예 JTBC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부업 신고 저희도 뭔가 네. 바깥에서 어. 나가서 일단 강연을 한다 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문 뭘 어. 써주거나 하면 진짜 소위 결혼식 사회반도 못하게 받지만 어. 어쨌든 회사에 신고를 하죠. 어. 예, 외부 활동으로 돈을 야, 벌었으니까. 그래요. 소득 신고하고. 부업들이 있으시구나. 축사 축사? 축사로 돈- 대통령 축사 이렇게 예, 대통령 축사로 돈을 결혼식에서 네. 아, 그거 약간 로열티 떼주나요? CM 녹음 로열티를 어디다 뗍니까? 본인에게 대통령 저기- 드려야지.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좀 드리고. 네, 전현직 대통령. 아, 그런 축사 같은 네. 걸로 또 돈을 받아요. 네, 짭짤합니다. 야. 그래. 기관. 네, 아주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 자, 국세청 여러분 뭐 하십니까? 국세청 여러분 지금 전국의 예식장 앞에서 서가지고 눈먼 돈이 여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세수도 부족한데 네, 세수 이상민 한번 맞습니다.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N잡. 네. 일단 기본적으로 N잡러가 늘어가는 거는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그쵸. 클 테고. 사실 하나하나 다 예. 물어봐야 되는데 예. 이거 신한은행이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보통생활 금융생활 보고서라고 하는데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여기서 이제 창업 이직 준비 본인의 역량 강화. 오 뭐가 뻘건 게 떴어. 잠시만요. 오, 또 최윤경 기자를 향한 슈퍼챗이 이야. 들어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등 모든 기사는 최 기자님 기사로 구독 중입니다. 메인 MC가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최 출연료 기자- 받는 분들 빼고 수당 받는 분들과 읍천리 한장들 난 먹을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악플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최 기자님 체육 기사도 아니 쓰세요? 체육 기사는 제가 옛날에 그건 한번 쓴 적 있었어요. 아. 그 저기가 와가지고 누구 호날두가 와가지고 날도 한 적 있었잖아요. 아, 날강도 앉아. 출전 안 한 적 있었어. 그거 한번 법적 문제 있나 이런 거 쓴 거 말고. 최윤경이 미래다. 뭐예요? 이거 아, 좀 그렇죠. 동안하니까. 좀 풀었어요. 좀.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조코비님이 네. 최윤경 신청 몇 아. 명이지? 사람 풀었네. 요즘 저희 분위기가 대가족입니다, 저희가. 조금 안 좋아. 자꾸 최은경 쪽으로 아, 네. 프로님 빨리 휴가 가시라니까요. 아, 이 분위기가 윤경 선배가 요즘에- 이제 아니 대가족이에요. 아, 저희. 윤경의 딸들이 있네요. 아, 보통 보면 네. 이런 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오늘 심심하니까 이러신 거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게요. 채딸들. 아, 이모님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댓글팀 있다. 네. 저도 마이크의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제작진이 저보고 마이크의 얘기를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또 빨리 좀 내용 좀 네, 들어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36.4%가 뭐 본인 역량 강화라든가 네. 창업 준비 이런 거를 이제 이유로 되긴 했지만 60% 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생계를 위해서 네. 일을 뭐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사실 그렇겠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죠. 노동시자 시간이 이제 법적으로 단축이 되고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 자체가 줄어드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실제로 나머지 시간에 뭐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결국은 이제 먹고 살기 팍팍하다, 뭐 내수도 얼어붙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KDI에서 어제 마침 KDI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거 내수 잡는 거 고금리가 문제다. 금리 좀 낮추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낮추냐? 요거는 근데 네. 뭐 낮춰요? KDI가 평소 하는 발언은 좀 아니죠. 조금 아니기는 해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저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번 보고서에는 그냥 살짝 나왔는데 가볍게 나왔는데 지난번 5월에 내온 보고서에서는 아예 대놓고 좀 낮춰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사실 간섭할 건 아니죠. 뭐 정책 그 연구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제 5월에 나왔던 얘기는 지금 물가 상승률
이 상승세도 완만하게 잡혀가고 있고 한 2%대로 보인다. 네. 그런데 이 금리를 안 낮추는 거는 나중에 내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대출 연체율 늘어가고 있는데 고금리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 내수 망가져가지고 경제 성장률 발목 잡을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5월에 그게 나오고 6월에는 우리가 금통위 통화 이 결정 회의가 없죠. 7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금리 안 낮추니까 이번에 8월에 또 한 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들 눈치 보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거고 네. 우리도 경제 환경 보고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네. 원래 당연히 이제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그죠. 그렇죠. 예, 운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KDI는 정부 어떤 출연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책 연구기관에서 원쿠션으로 KDI의 입을 빌려 네. 한국은행을 좀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낮추는 것도 정부 눈치를 봐서 못 낮추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 지금 네. 정부는 심각하다. 지금 네. 집값도 들썩거리니까 이것 좀 잡아야 되는데 금리 좀만 은행에서 낮추면은 막 대출자 늘어나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춰버리면 이거 가계부채 문제 확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은행도 쉽사리는 못 낮추고 있는 게 정부의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시선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네. 정부는 낮추고 싶어 한다. 근데 한국은행이 조금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요 초식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초식.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이거 아무튼 정프로 아니면 이런 거 분석 잘 못하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만 뿌리니까. 정부는 가계부채 때문에 조금 안 낮췄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한국은행이 지금 눈치 정부 본다. 자 봐봐 이게 얼마나 부족한 분석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부족한 정부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세수 아니 세수. 네네네. 세수가 엄청 급해서 그걸로 야당으로부터 욕 많이 먹고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쓸 돈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때 지금 세수 더 들어오게 하려면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 주든가. 네. 그리고 아마 부동산 가격 좀 더 뜨는 거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싫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거래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동산 내게 되고. 양도세 엄청 들어오거든. 네. 그래야 이제 겨우 세수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는 금리 낮추고 싶어한다. 속마음 땡 저한테 걸렸다. 기재부에 전화 좀. 예. 제가요. 잡았다 요 너. 금리 그래서- 낮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엔잡로에서 이렇게까지 내수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결국은 이제 엔잡 하는 거 아, 아니에요? 힘듭니다. 엔잡이 엔잡 하시죠? 네, 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엔잡이라는 게 방송 위주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전혀 다른 거 봐. 배달이라든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 네. 해보신 적도 없으세요? 저요. 네. 저 수련회 교관 알바. 수련회 그 빨간 모자 이렇게 필요해요? 쓰고? 자라 안다 뭐 이러면은 예. 아 초등생들, 아니 중학교 아 중학생들. 안 교회 잡니다. 수련회. 아니요 진짜 수련 예. 아 진짜? 네. 자라 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전 제가 한 것 중에 그럼 제일 제가 졸고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한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네. 깔세 있잖아요. 깔세? 네, 그러니까 뭐냐면 깔새가 뭐야? 뭐냐면 이제 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길을 그러니까 다니시다 보면 오랜만에 그 들어봅니다. 폐업 정리 90% 미친 가격 이렇게 음. 플래카드 약간 다소 이런 표정 허접한 플래카드 아니면 걸어놓고. 지하철 그 그렇죠. 환승구에 이렇게 걸어놓고 사장님이 망했어요. 사장님 어. 망했어요. 그거 한 다음에 그게 깔새야? 무슨 뭐 네. 옛날 아이라이너 같은 거나 무슨 뭐 뭐 면보, 메디큐어 뭐 그다음 이런 이태리 것들을 타월, 뭐. 진짜 싼 가격에 막 네. 500원 1000원 거기 이렇게 몇 파는 년째 게 망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막 그게 뜨대기 진정한 식으로 깔세예요. 뭐냐면은 진짜 폐업 정리를 여기서 하다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폐업 정리만 한 달씩 여기서 이제 한 달치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몇 달 더 여기서 임대해가지고 이제 폐업 정리 장사를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사 후에요? 아 이거 부르면 안 되죠.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저 입사 후에는 오직 회사만 다녔습니다. 회사 일 매일 견제하시네. 아니 아까 견제. 이러내려 그러네요. 해본 부업이라고 하니까 직장 있을 때 해야 부업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알바를 얘기하는 거지. 네, 큰일 날 알바. 소리를 하세요. 알바. 회사 전혀. 아, 엔잡은 아니었고. 네, 아닙니다. 저는 뭘 오늘 팔았어요, 원자- 거기서? 아니 뭐였냐면 거기 화장품 같은 거나 이제 약간 뭐 이런 거 파는 떼수건 이런 거 파는 데였는데 제가 판 게 아니라
이 전단지를 돌려요. 네. 왜냐면 그 인근에 여기 모르잖아요. 모르는 가게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막 제가 이제 폐업한다고 엄청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이 전단지를 들고 간다. 네. 그럼 전단지 30장당 저한테 이제 수당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제가 그러면 또 2장씩 드리거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씩 안 되지. 주는데 들고 들어가니까 가야 네. 인증이 되니까 주인이 봐요 그거를. 네. 근데 이제 그 아줌마들 질문이 다 뭐냐면 여기 폐업을 할 일이 있냐고 나한테. 뭐가 폐업을 해요? 원래 있던 가게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알바를 이제 해보셨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아 이분 계속- 또 터지셨네. 네. 또 울어요? 뭔데? 매주 울어. 매주 아니, 근데 금요일마다. 몰라, 지난주부터 너무 웃겨. 부장님은 어떤 알바 해보셨습니까? 좀 독특했던 거. 지금 이제 알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천국입니까? 알바는 어렸을 때부터 뭐 커피숍, 아. 고깃집, 뭐 그냥 고생 노가다도 많이 했네, 하고 고생. 그 왜 우리 아파트 현관에 보면 열쇠 수리 이렇게 스티커로 누군가 붙여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나야. 그게 진짜 필요해. 그게 없을 때 필요해요. 맞아. 밤에 딱 하는데 열쇠를 맞아. 잃어버렸다. 그거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일 아 근데 그거 하셨네. 진짜 필요하게. 공익적입니다. 그걸 겨울에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한 20년 전, 25년 전쯤이니까 다들 이제 복도식 아파트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그냥 끝내. 아무튼. 그게 이제 네. 돌리는 이 그렇지, 손잡이잖아요. 그렇지. 동그랗게 생긴 거. 네. 그러면 그 동그랗게 생긴 그 손잡이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바탕, 맞아. 고리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생긴 맞아요, 열쇠 맞아요. 이거를 네. 스티커를 떼서 착 해서 엄지로 착 돌려서 붙여야 돼요. 맞아. 근데 인데- 그거 잘못 붙으면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요. 주인이 근데 입장에서. 한두 번 붙이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잖아요. 네. 너무 엄지손가락이 너무 시려운 거야. 진짜. 골무 하나 껴야죠. 골무로 샥샥 돌려. 뭐 하루 이틀 알바하는데 제가 그걸 또 골무를 사 그런 그게 이제 딴 노하우까지는 사람 없었고. 붙어 있는 거 위에 잘 위에 붙이는 거죠? 무조건 붙이죠. 아, 네, 그렇죠. 무조건 착착착. 아 근데 그거니까 지하철에 그 알바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 보면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한 걸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요. 스티커시 테이프를 네. 그리고 칙 찢어서 축 네, 있어요, 붙이고 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그분이 간 이후에 한 1분도 안 지나서 청소 아줌마가 탁 네. 진짜 기가 막힌 전문가 세계예요. 거기를 보면. 아이, 쫓고 쫓기는. 네, 누님 젊었던 시절 회상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이렇게 말 빠르게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너무 네. 좋다. 신나셨어요. 뭐 그런 알바도 해봤고 투잡이라고 한 투잡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해본 거는 그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쿠팡이츠 네. 배달 알바를 오.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진짜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돈이 쏠쏠해요? 없어서요? 아니면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 유튜브 컨텐츠로 쓰려고. 아. 그러니까 투잡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제가 제 채널을 네. 꽤 구독자 많이 있어요. 네. 몇 명이에요? 아유, 뭐 4만 물어보지도 5천? 말. 오호. 이름 얘기하세요 한번. 아 근데 지금은 영상을 안 올린 지가 한 2년 반이 됐습니다. 아. 아이고 용돈벌이 좁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쿠팡이츠 배달 알바 해봤는데 야 이게 진짜 생계로 하려면은 엄청나게 뛰어야 되겠구나. 그때만 해도 뭐 한 집 배달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네. 막 2개, 3개 픽업 막 해가지고 음. 그렇게 가야 되는 여러 개까지 뭐 타고 다녔어요? 저 차 가지고 다녔죠. 와, 그 막 배달 알바 하는데 막 무슨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아 4년 전쯤이었구나. 아. 그 아이서티가 제 아, 차였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 차 타고 진짜 오토바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 해보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 벌기도 어려운 피크 타임 아니면 주문이 안 들어와요. 배달 알바가 뭘 안 먹어 사람들이. 그걸로 근데 많이 버시는 분들 엄청 버시던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계속 뭐든 계속 잡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오토바이로 하게 되면은 좀 네. 기동력도 있고 사이사이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음. 노하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해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없는 아이고 거죠. 아이고 소장님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알바를 할 때 우리가 꿀팁을 하나 드리려면 네. 그런데 가셔가지고 사회 보면 소득세 어떻게 신고하세요? 안 나한다니까요, 저 친구는. 아니 하고 가끔 어떻게 기관에서 해야지? 주는 거 다 알아서 탈세범들이야. 주죠. 아니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뭐가 아예 날라오던데. 네.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갑자기 종소세 뭐가 신고. 날라가요. 소득세 너 내라고. 맞아요. 무슨 소득이 사실- 있었지? 네. 어리벙벙 이제 아. 이런 상황이 되죠. 제 손으로 해보질 않았어. 아이고 우리가 어디선가에 돈을 벌면 소득을 내냐 안 내냐는 돈을 네. 준 사람이 이걸 신고하느냐 그래서 안 신고하잖아요. 하느냐에 따라 네,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는 친구가 저 최윤경한테 얼마 줬어요, 뭐 신혜원한테 얼마 줬어요라고 국세청에다가 경비 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신고해 봐야 본인이 무슨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거 아니니까 신고를
안 할 뿐이고 네. 기관에서는 이분들한테 임금을 이렇게 줬으니 100만 원어치 우리 경비 처리해줘라라고 신고를 하니까 너 돈 받았다고 여기서 신고했는데 왜 신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했지? 작년에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은 이따 잡지 미안합니다. 하시고. 미안합니다. 자, 네. 원래 본인의 월급에 월급만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신고가. 네. 신고가 끝나는데 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종합해야 금액이 되는 적어도 거죠. 네. 아,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라고 말씀드린 게 네.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아. 그냥 원천징수로 그쵸, 그쵸.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종결된 거예요. 이유가 네. 뭐냐? 네. 소득을 어디선가 받을 때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시거나 뭐 하실 때 참고를 하실 게 사업소득으로 해드릴까요? 기타 소득으로 해드릴까요?가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뭔데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세금 저희가 3.3% 떼고 드리고요. 기타 소득은 8.8% 떼고 드립니다라고 해요. 기타가 8.8이에요? 네, 원천징수로.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사업소득. 네, 기타 소득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는 자 3.3% 떼고 세금이 종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자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억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 몇 배의 세금을 더 낼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억 버는 사람? 네, 어... 1,000만 원 버는 사람 대비 1억. 배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렇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아, 네? 낸다고 치고. 낸다고 치고 네. 그러면 한 30배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배로 번다고 해가지고 10배의 세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세율이 구간마다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년 동안 네가 번 소득이 총 얼마야? 그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기타 소득은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세율을 모르고 그냥 떼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외적인 소득은.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자 제가 실제로는 100만 원이란 돈을 받았는데 세전 여기에서 아 사회 보러 갈 때 택시도 탔고요 또 이쁜 옷도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50만 원 썼어요. 실제로 번 돈은 50입니다.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경비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실제 소득이에요. 네. 네. 왜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 번거롭잖아. 그치. 아무튼 예. 하세요. 경비 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100만 원 받았는데 어디 땅끝마을까지 갔어요. 차비로 다 썼어. 네. 나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실질 소득. 근데 세금을 100만 원에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네, 그래서 경비 처리를 내가 KTX 타고 간 거, 배 타고 간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떼고 경비로 뺀 다음에 실제 요소득을 신고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사회 보신 거나 어디 가서 사회 보실 거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경비 처리가 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예. 아 왔다 갔다 교통비 정도? 네. 야 근데 그거야 네가 교통비가 가는 길에 했는지 이거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게 연예인들 이거 세금 탈루. 아. 그분들은 아하. 세무사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한 거죠. 자료만 냈는데. 네. 근데 야 국세청에서 봤더니 너 옷 산 거를 이거 경비 처리했더라? 옷을 너 드라마 출연할 때만 입었니? 딴 데는 안 입었어? 아하.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호해요. 인적 영역 제공 대상자들은 사실은 경비 처리를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세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 표준 네. 그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그게 단순 경비율, 필요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장을 안 하는 분들 요만큼 떼세요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제 이 기장을 해야 되는 네. 이제 장부를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장은 근데 미역이죠. 네, 부산기장. 예. 왜? 아 너무 좀 오래 좀 내용이 지나. 아 죄송합니다. 아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 신혜영 기자. 예? 아 미안해요. 아, 뭐 저 아무런 말도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정색하고 막 외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하려다가 가장 제가 참았어. 정색한 순간 20대 초반처럼 보인다고 할 때 가장 정색했습니다, 진짜. 예. 근데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주세요. 심플해서 자 네. 사업소득은 그래서 내가 경비를 다 내야 돼요. 증빙해야 돼요. 네. 난 증빙할 게 없잖아요. 인적 영역 때문에. 네. 그럼 뭘 하냐? 기타 소득은 뭐냐면 그냥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아. 40%만 소득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뭐 복잡한 계산식에서 8.8%를 떼긴 떼는 건데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일회적으로 어디 가서 사회 보고 돈 버는 거 이런 네. 것들은 8.8%를 떼더라도 기타 소득을 해주세요. 한 번 정도. 네. 그 일회적인 거죠. 그냥 지금 나는 방송 활동이 더 준데 네. 어디 관공서나 기관에서 네. 매주 우리 사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행사 있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일회적인 거잖아요. 네. 기타 소득으로 떼는 게 경비 처리 60% 받고 네. 나머지 소득 40%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더라도 네. 일단 60% 까고 들어가니까 네. 이게 훨씬 유리하다. 네. 그런 거 정도 하다 보니 너무 잘해서 매주 생기면 그때는 좀 바꿔야 이제 되죠, 사업 소득으로 유형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하.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야 이거 매번 여기서 돈 주잖아. 예. 이러면 고정적인 건데 너 이거 사업 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신고했는데 경비 처리할 게 없죠. 없으면 그대로 세금 폭탄,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네. 이런 것까지 두두두두둑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 납세에 대한 책임은 네. 세무사를 내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있어요. 맞아요. 무조건 내가 세무사한테 돈을 얼마 그 연예인들 문제 생기는 게 맞아요. 그 세무사를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정도는 됩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세무 지식은 네. 세무사 말고는 대부분 일반인들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럼 또 안 낼 수도 없고. 내야죠. 네. 그래서 신고 다만 이제 아까 일정 부분 이하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안 벌었는데 나 5월에 별로 날라온 거 없어라고 한다면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요라는 케이스. 네네네. 신고한 기억이 있는데요라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뭐 좀 만진 케이스. 아, 나 5월에 뭐 한 번 더 낸 적 있어. 사업소득 이런 신고를 하셨던. 그러니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뭘 내는 그냥 거지? 내가 뭐 부업을 한다. 예. 근데 네. 부업이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버는 돈 누군가 팔아가지고 버는 돈은 다 이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선가 일시적으로 뭔가 한두 번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냥 기타 소득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곳에서. 심플하다. 그렇죠.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기타 소득으로 넘겨라. 웬만하면 넘길 리는 어지간하면 없으니까 늘 기타 이례적이면.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늘 사업 소득으로 해달라고 한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네. 올해 같은 3.3 경우는 네. 가능하면 세금 신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올해 아, 세금 많이 국세청의 거두려고? 기조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빡시게? 다 잡아낸다. 경험담입니까? 네? 경험담입니까? 아니 이제 올해 그렇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까? 아, 아니 잠깐만 올해 신고를 빡시게 하셔야 된다는 건 네. 올해 번 소득을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좀 빡셌지만 하여튼 내년에 더 아니 뭐 가혹할 저희는 예정이. 뭐 네, 하고 할게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로소득자들은 네. 사실은 신경 쓸 게 사실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문제는 연말 되면은 늘 경제 뉴스에 한참 바닥을 덮는 게 연말정산 꿀팁, 네. 연말정산 이게 다 그 기사 쓰고 아니면 뭐 방송하시고 하는 분들이 근로소득자여서 이래. 아. 더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5월, 6월에 외면당합니다. 아, 그러네요. 기사 좀 써주세요. 아 제발. 그리고 도착지 연말정산에는 됩니다. 제가 이제 한 4년간 해본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꿀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꿀이 안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내면 로얄 됩니다. 젤리가 없어. 점점 방법이 홈택스가 없어요. 네. 예. 아주 발전하기 때문에 네. 클릭만 잘하면 돼. 세상에 손댈 것도 없어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업로드, 끝입니다. 그냥 인적 공제 자식 하나도 들어가 있어 요 이미 그냥 오케이만 누르면 끝이에요. 할 게 이제 없습니다. 점점 그것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네. 다운로드, 업로드도 아마 네. 그냥 알아서 다 할 거라. 인공지능이 다. 네. 예. 난 그 다운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혜영 기자가 오랫동안 그 다운로드를 못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못 눌러요? 아니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제가 비회원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신혜영 이거- 기자 옆에는 그래서 이제 보조가 있어요. 할 때 연말정산 노트북도 할 윈도우 때. 98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10년째 하고 있지만 늘 윈도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윈도우 98 2년 윈도우 전인가부터는 98이에요. 예. 제가 스스로 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처음에 신혜영 기자에게 그 계좌이체를 받았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 왜? 아니, 너도 이거 할 줄 알았니? 네. 은행으로 돈 보내는 걸. 네. 아 이거 제가 최현경 카카오로 기자가 기자협회장 보내는 할 때 총무였어요. 근데도 돈을 다 현금 받아갖고 이렇게. 아니 저기 네. 진짜 해갖고. 투명하게 진짜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이런다니까지. 핸드폰도 예. 투지폰입니다. 네. 예. 옛날 자, 사람. 그렇게 이제 세금 문제 해결하면 되고요. 여러분의 주머니 잘 챙겨드렸고요. 네.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 사실은 어. 그 얼마 전 한 달 전이었나요? 음.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거 집값 들썩거리는 건 음. 서울 수도권에 한정되고 아주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고 네. 전국적인 부분을 확대 해석할 것까지도 없다. 아, 라고 선을 걷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번에도 제가 그랬지만 이럴 때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아, 진지하다. 진짜.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88 대책이 나왔습니다. 88 대책. 네, 어제 8월 8일 공급 대책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수요에 대한 뭐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건 전혀 없고 거의 없고 다 공급 어떻게 늘릴 것이냐. 지금 사실 문제죠. 공급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이게 핵심은 그린벨트 푼다는 거잖아요.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에. 근데 사실 공급이 안 되는데 미분양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일부 다른 지방 지역은 지어놓은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부터 좀 시켜야 전체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거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문제는 어디에 그럼 지을 거야라고 했을 때 땅이 이제 더 이상 없죠. 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게 12년 만에 나온 벨트 결정입니다. 푼다. 네, 근데 그린벨트 할 만한 그러니까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린벨트가 저 지금 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뺑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 면적의 25%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24.6%. 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그린벨트가. 네. 아. 그런데 강 북쪽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남산 쪽으로 쭉 보면 그 다 산이에요. 산이네요. 아, 고도가 산이에요. 높아 아, 보이고. 저게 지금 그린벨트예요? 네. 네. 저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도 남쪽에서 풀어야겠네. 그쵸. 야트막한 산이나 구릉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강 남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서 뭐 이런 데죠?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빨리 수서에 땅이나 보러 갈까, 과천에 땅이나 보러 갈까 할 수 있으니 부랴부랴 바로 급하게 어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바로 지정이 안 되고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정부가 고시를 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부터 그게 아마 시작이 될. 아, 주말에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에헤. 근데 그린벨트 땅이 실제로 네. 팔 거래를 할 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웃돈 주고 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일대로. 근데 어디에 일대로. 그린벨트 지정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를 두고 이 나무까지 그린벨트를 지정할지 저 비닐하우스까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잘못 샀다가 내 산대가 그린벨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아니 그린벨트도 또 투자해 보셨는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 최윤경 기자는 정말 안 해본 게 아니 없네. 뭐 주말에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니들은 덤비지 말아라. 아 미리 침 바릅니까? 네. 발라둡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푼다는 거고 거기에 뭐 얼마나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올해만 5만. 올해? 네, 올해. 그렇게 막 풀자마자 5만 가구를. 아니 여기 짓겠다라는 게 아니고 5만 가구를 여기다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거고 11월에 거기에 이제 서울은 이제 만 가구가 수도권이니까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만 가구 포함해서 5만 내년까지 추가 3만 해가지고 그린벨트에만 8만 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8만 세대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아 그래요? 저기 있잖아요. 어디예요? 단군일의 둔촌주공? 둔촌주공 둔촌주공. 거기가 12,000 몇 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둔촌주공 단지를 보면 버스 정류장이 한 3정거장 이렇게 되거든요. 아 단지가 워낙 커서. 단지가 그 단지네. 네, 단지 옆으로 그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학교도 2-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야. 말이 단지지. 그건 네. 진짜 와, 그 시티입니다, 시티.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거의 7배 정도 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된다고만 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공급이긴 한데 네. 그린벨트를 풀고 바로 뭐 밀고 지을 수 있냐 여기에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해야 되죠. 파는데 저기 송파구나 뭐 석촌 이쪽에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팠다 하면 뭐 나오잖아요. 뭐 나오는데 아, 유물이 계속 아, 나와요. 네. 무슨 토성 막 이런 예, 거. 무슨 토성 나와서 뭐가 이제 뭐 발견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겁니다. 하면 이제 공사가 다 중단이고 아하. 개발 중단이니까 네. 파다가 이제 문화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 보상 문제도 얽혀 있는 거고 네, 네, 그 시간이 암만 빨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 지금 급한 거는 당장인데 네, 이런 네, 네. 공급 대책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네. 지금 꼭 집을 사야 된다는 마음으로 패닉 바잉하지 마셔라라는 아. 신호인 것 같아요. 집 더 많이 생긴다. 네. 1-2년만 참으세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발표 앞으로 7년, 8년, 10년 후에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이 이 지금 계획대로 갈까요? 안 되지. 왜 그렇게 왜 단언하세요? 응? 왜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 대답 유도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 유도했으면 또 그런 쪽으로 대답하실 이유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뭐야? 거예요. 아 그렇게 의견을. 되겠냐? 네,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 없지. 안 될 거 없죠. 그러면 무조건 된다. 사실은 정부가 뭔가를 발표를 네.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죠. 그렇게 해야 그거에 대한 뭐 네. 주택에 대한 우리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든가 할 테고. 근데 이거 실제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갸우뚱한 마음이 든다면 네. 아무리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약발이 안 먹힐 수 있죠.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은 어떤 특정 정당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늘 부동산 가격이 막 뜨거워지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꽉 쥐어놨다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풀었다가 내렸다 풀었다 이런 그린벨트도 야 이거 지금은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서울시장 바뀌고 뭐 또 정부 바뀌고 그러면 자연을 생각해야죠. 기후변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뭔 네. 말입니까라고 네.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 아니냐.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서울시가 자제해왔으나 인구 감소와 현 시대적인 문제로 피치 못할 결정을 한 것이다. 김현우 소장은 저쪽 편인가요? 저쪽 편인가?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미 훼손된 곳을 저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그린벨트. 그래요? 숲이 막 있는 서울시 곳. 브리핑은 안 들으셨나요? 아니 여러분 중에 서울시 브리핑 들은 사람 누구 있어요? 서울시 브리핑이요? 여기다 경기도민이신가 보군요. 이상민 씨 혼자 들었습니다. 아. 다 봤습니다 브리핑을. 네, 그래서 예.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 중에 막 숲이 막 있는 곳이 아니고 이미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그러시기 그린벨트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뜨는 집값을 가라앉히기는 되게 쉽지 않은 대책인 것 그렇죠. 같아요. 당장 공급이 돼야 사실 지금 들썩거리는 걸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아파트, 비아파트를 풀어가지고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지금 사실 선호하는 쪽이 다 아파트로 기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빌라 시장, 서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빌라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기 신도시 노후 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대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빌라인데 네네. 빌라는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다 보니 음. 빌라를 짓는 게 한 예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요. 네, 노후 빌라를 허물고 새로운 빌라를 좀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건설업자들한테 뭐 취득세 특례를 준다거나 아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록임대 사업자들한테도 특례를 주기도 하는데 음흠. 그러니까 빌라 좀 사라 이거예요. 짓고 네네. 사라. 문제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재개발되는 그 동네에 아하. 그 노후도를 평가할 때 여집에 늙은 집이 몇 집이야 네. 라는 것도 보거든요. 늙은 집이요. 네. 네. 늙은 오래된 집이라고 집, 표현할게요. 네네. 노후된 집, 네. 오래된 집 그것도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주민동의도 받잖아요. 네. 자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겠대요. 좋아 그러면 뭐 취득세라든가 이건 주택수를 안 쳐준대. 요거 헐고 내가 빌라 좀 지어볼까 분양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땅덩이에다가 몇 집이 중간에 중간 마치 그 식빵에 건포도 박히듯이 네. 해가지고 새 빌라를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재개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소규모 정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집주인이시면 동의하시겠어요?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 네. 내가 여기 들어놓죠. 돈을 일단 얼마 들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약간 부딪히지 그렇죠. 않을까. 상충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근데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게 뭐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야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거구나라는 건데 근데 이게 더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정부에서 빌라 공공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가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 진짜 기피하는 게 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거 사가지고 임대를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매입해가지고 매입임대 전세를 이거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빌라에 대해서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빌라도 좀 매입해 주시면 안 되나? 지금 사시는 곳이요? 네. 신축 빌라도 매입을 신축 빌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구축 빌라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대상이 아니, 집주인이 된다면 전세금 안 줄까봐 그러세요 지금. 지금 약간 좀 집주인 연락 잘 안 돼요? 거기 약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집주인은 아세요? 집주인은 몰라. 근데 네. 제가 거기 가봐서 대충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최영경 기자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 뭐 하셨냐, 이거 전세를 대출을 받으셨냐 물어봤을 때 대출을 왜 받냐고 하면서 전세금을 톡 넣고 거기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큰일 났네요 이제. 지금 큰일 났어. 왜요? 진짜인가 보네. 지금 2층, 3층 공실이에요? 차들이 네. 못 받으셨대요? 몰라 나 어떻게. 어머. 전세 나가려고 하는데 못 준다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정신이야 어떻게? 보증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가입 안 되는 집이에요. 가입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건물 자체가 대출이 좀 많이 있어갖고 안 돼. 큰일 났네. 왜 거기 왜 들어갔어? 나는 나 왜 그러냐 모르겠어. 그 집을 여차하면 이제 경매로든 뭐든 취득은 하시는 게 네. 내가 네, 그래야죠. 그 건물 자체를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집이 이제 그게 이제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쓴 게. 세대가 아니고 다 다 가구에. 가구예요? 한 건물이 한 주인이에요. 근데 전세로 들어갔어요? 와 무슨 깡으로 다 가구 전세를 아 여기 빌라 아니. 전세 사기사 피해자가 여기 앉아 있어. 네. 나 어떡하지? 네. 그 지금 이제 11월인가가 이제 만기예요? 만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9월, 8월에 막 만기예요. 어떻게? 그리고 그분들 다 전세예요? 대부분. 그래요? 이게
특이한 곳이네. 아 근데 그분은 그러면 실투자금 하나도 없이 전세금만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그냥 무자본 갭 투자? 지었을 했을 아하. 가능성이 높겠네요. 집주인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 기분 안 좋으시면 더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전화는 받아요 집주인이? 전화? 네. 그냥 문자. 아, 아니야. 갑자기 와요? 전화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어서 앉혀둬야 돼요. 읽긴 읽는군요 문자 같은 것도 아직은. 네. 큰일 났어. 하여튼 요 문제는 네. 한 요번 집주인 만날 때 최은경 기자 데리고 갔어요. 아니, 내가 왜냐면 제가 줍니다. 처음에 저 집 바로 똑같은 거 물어봤잖아요. 제가 맞아. 대출 받으셨냐, 네. 왜 전세로 가셨냐, 그분은 보증했냐 제가 다 물어봤는데 전혀 다뭘 어떻게 그래야 되냐는. 그러실 수가 있지?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다음 방송쯤에 다시 한번 좀 결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 돈다운 시간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아. 이렇게 빌라를 활성화시키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빌라를 기피하는 이유가 나 어떻게 청약에 좀 한번 돼보자라는 것 때문에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빼고 다른 주택들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 기준 5억 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 기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을 하면 왜요? 댓글에 이렇게 좋아요? 정프로 이제 뉴스룸에서 보겠네. 네. 저기 안나경 형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인터뷰 한번 전세 아, 여기 모자이크 해가지고 전 세상의 네. 피해자 피해자로 인터뷰. 한번. 아니 모자이크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아, 그게 그대로 지금 나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웃을 일에 네. 신혜영 기자. 선글라스 써 계시니까. 예. 아, 댓글이 너무 와, 웃기네. 신혜영 기자. 자막만 이렇게, 얹으면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맑게 아, 웃는다고? 미안합니다. 와, 아니에요. 진짜 당하면 엄청 좋아하겠네 이 사람들 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웃으시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와,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아, 아니 뭐 까지도 않으면서. 빌라 치고 진짜 비싸. 얼마인데요? 그 어? 말씀 공개되세요? 얼마인지? 아니 한 5장 합니다. 5억이요? 아. 진짜 비싸다. 눈 그렇게 커질 일이에요? 아니 5억을 못 받게 돼요? 아, 못 받는 건 아니 아직 뭐 어떻게든 그런 건 받겠죠. 아니에요. 받을 거예요. 네. 왜 무슨 소리야? 이거 그 방송에 안 나오시면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잡으러. 다음 주 방송 없어요. 5천도 아니고 5억이라고? 5천 아, 그거 전세가 좋은데요. 어디 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와 그거 빚도 안 지셨잖아요. 전세 대출도 안 받으신다면서. 저요? 예. 그 누구한테 빚지고 사는 걸 별로 안 그런 좋아해요. 아, 싫어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냥 5억을. 이 사람 내가 몇 번 예, 얘기했는데 그, 뭐라? 네,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렇게 비싼. 최은경 기자가 되게 믿음직스럽다. 네, 데리고 아. 가세요. 네, 최은경 기자 함께 가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게 이런 빌라를 사시게 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이제 웬만한 빌라 다 해당되고 수도권 공시가 5억이니까 웬만한 빌라 다 해당됩니다. 이런 걸 샀을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청약에 제약 안 두겠다. 라고 하는 아, 그래 저 지금 청약 점수 엄청 높아졌어요. 이거 덕분에요? 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몇 청약이 있었잖아요. 네. 보니까 제 점수가 원펜타스 넣으셨어요? 아니 원펜타스 떨어졌어요. 엊그제 넣었다 떨었다고 지난주에 왜 얘기했잖아. 떨어지지 원펜타스? 아, 근데 제가 80점이에요. 야. 와, 80점이면 여러분 얼마나 높은 거냐면, 시점이 진짜 거의 높은 신의 경지에 그러니까 이르렀네요.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가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 네. 아. 여기서 한 명만 더 있으면 만점이에요. 84점 만점. 그러니까 그 네. 정도 아니면 진짜 저도 되게 어떻게 고점이거든요. 아, 그럼 마지막 기회에 한번 노리시면 되겠네요. 5억 정도 뭐 그냥 커버 가능한. 야, 한통속입니다. 네. 뭐였지 네. 지난주에 뭐 도곡동에 뭐 리버 모시기? 아니 그러니까 원펜타스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정프로님이면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떨어졌더라고. 아 근데 제가 이번에 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84점 만점에 애가 셋이고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길고 뭐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아, 있다. 그 안에서 랭크가 좀 나뉘는군요. 있어, 있어. 예. 저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빌라를 이제 공시가 5억 원 이하면은 무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참 낮은 걸 사셔야 되기는 합니다. 빌라를 사실 분들은. 왜냐하면 무주택 인정이야. 그 요거 팔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4억 5천짜리 공시가 빌라를 샀어요. 5억이 넘었네? 그때는 유주택으로 본다는 아니에요. 취득 당시의 가격을 네. 보니까. 근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5억을 넘었어.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사면은 유주택자인데? 안 살 거 아니에요. 거래가 그럴 안 수 된다. 있죠. 예, 아무리 싸게 주더라도 그거 사면 유주택자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 근데 빌라 가격 오르기는 거의 그쵸. 불가능해요. 근데 공시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가 네. 상승 반영돼가지고 네. 살짝 오를 테다. 어쨌든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예. 아, 맞아. 예, 시간 너무 지났어요 지금. 진짜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요? 네, 우리 그럼 제작진도 지금 구내식당 문 닫았다고 난리예요.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맛있는 네. 거 나오나 봐요. 네. 자, 그러면 1시 반이나 됐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또 자산도 지켜드렸습니다. 참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 엔잡 하시는 분들 힘내셔서 더 많은 소득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세금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부동산도 이렇게 네. 무주택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바뀌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 낸다. 속도 바꿔서 낸다. 굉장히 완화하는데 네. 요거는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법이 개정돼야 네, 됩니다. 국회를 네. 통과해야 되니까 법 개정을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덮어두셔야 됩니다. 참 오늘도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린 네. 김현우의 돈 단속. 다음 주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자유인님께서 오늘 진짜 재밌네요. 흐흐. 뭐 개인 방송입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 너무 옛날 오, 감성 자유인이요.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 네. 나랑 댓글이 다른 것 같아. 이영채님 최 기자님 추가 수당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다음 여기서 주에는 아이템 하나 정해졌네요. 뭐죠? 정프로 아 근데 진짜 네. 저건 어떻게든 어우, 받아야 너무 돼. 깜짝 놀랐네. 하나 가고. 네.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밝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아직 안 다가와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9월이 되면 저 표정 안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최은경 반드시 기자. 잡아야 됩니다. 저거 네. 받아내야 돼요. 에이, 설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설마가 사람을 잡잖아요. 에이, 아. 설마 그렇진 않을 긍정적이네. 겁니다. 네. 그때 가면 내적 치유가 필요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참치김밥님께서 이상민 크리에이터 화이팅. 오, 이런 거는 좀 슈퍼챗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핑하는 참치김밥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우, 죄송합니다. 어떻게 노안, 이거를 노안이 맞- 왔어요. 노안이 나도 사랑하는 눈으로 봤어. 서핑하는 아니야? 서핑하는 아. 맞아요. 네, 서핑하는 참치김밥. 네, 하여튼 여러분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별일 없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네.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